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오늘은 과거 분석 종목 다시 보기란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그냥 9개월 정도 전에 그 코엘 패션에 대해서 영상을 다룬 적이 있죠. 그때쯤에 이제 작년 7월 달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로젠택배가 그 코엘 패션에 인수됐죠. 그래서 코엘 패션이 로젠택배를 인수한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때쯤이죠. 작년 7월쯤에. 그래서 그때쯤에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 이제 로젠 택배를 인수했는데 그 택배회사 그 로젠에 인수한 영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잘 한 건지 그리고 이제 거의 그때쯤에 매수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거의 그대로인데 그래서 물론 이제 한번 쭉 올랐다 떨어지고 뭐 쭉 올랐다 떨어지고를 반복하면서 거의 그대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회사는 계속 또 돈을 잘 벌었거든요. 그래서 배당도 작년에 130원 정도 했고 물론 배당을 받으면서 있었지만 어쨌든 주가는 지지부진한데 회사가 돈을 잘 벌고 회사가 아직도 괜찮은 회사라면 재매수할 수도 있을 텐데 과연 재매수할 타이밍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그 코엘 패션은 이제 그 여기 홈페이지를 보시면 그 패션업이 주가 되는 회사죠. 그렇지만 필코전자라는 회사였는데 이거를 이제 대명화학이라는 회사가 인수해서 코엘 패션으로 사명을 바꿨죠. 그래서 패션 회사로 탈바꿈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콘덴서를 판매하는 필코전자라는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전자 매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비중이 굉장히 작죠. 10% 정도만 전자 콘덴서 매출이고 거의 대부분 90% 매출은 패션 부분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코엘 패션 홈페이지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이런 그 브랜드는 이제 언더웨어나 그 스포츠 브랜드, 뭐 골프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뭐 코스메틱스 화장품 쪽도 판매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파도 판매하고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그 회사에서 이거 이렇게 보시면 필코전자라고 전자 부분 매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예전에 콘덴서를 팔던 그런 이제 전자 회사를 인수해서 패션 회사로 탈바꿈 시킨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 과거 지금 1년치 차트만 보면 이렇지만 월 차트로 봐서 과거부터 쭉 보시면 2015년도에 그 필코전자라는 전자 회사를 인수해서 패션 회사로 탈바꿈 시키면서 주가가 뭐 거의 인수할 당시 뭐 1,400원 정도 사명을 바꿀 때한 1,400원이었는데 뭐 거의 뭐 7,800원, 8,000원 꼴 됐으니까 5배 이상. 뭐 옛날 900원일 때로 따지면 거의 뭐 한 10배 가까이 오른 회사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어찌됐든 저는 이제 작년에 그 로젠 택배는 워낙 우리한테 친숙한 회사잖아요. 택배 받을 때마다 보는 회사고 그 택배사 로잔을 이 코엘 패션이라는 회사가 인수했다. 그래서 코엘 패션은 뭐 하는 회사지? 이렇게 궁금하게 보게 되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회사도 나름 괜찮은 것 같으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소량 매수해 본 거죠. 그래서 7월 16일 날 그때 이제 그 8,190원에 이제 주가 그 매수를 했죠. 요날 막 주가가 급등했다 떨어졌을 때 8,100원대면 좀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인수했는데 막 더 떨어졌고 막 그랬었죠. 그러다 또 오르고 그래서 8월 25일에도 뭐 한 중간쯤 8월 25일에도 한 번 또 매수를 하고 8,230원에 매수하고 한 10월 달에 이렇게 막 급등하기 전에 10월 달에도 한 번 또 매수를 했죠. 매수를 해서 8,230원에 두 번 정도 더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한 1년이 지났는데도 주가가 아직 그대로길래 회사는 돈을 잘 벌고 그냥 잘 운영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주가는 그대로네 하면서 7,810원에 그 4월 28일 날 총 네 번째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타기가 된 거죠. 8,190원에 샀던 회사를 더 비싸게도 사고 7,810원에도 사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자동 매수주문을 또 걸어놨죠.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거의 사지 않으니까 주가가 앞으로 8,500원까지 올라도 매수가 되고 또 반대로 7,440원까지 좀 더 떨어져도 매수가 되게 그래서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근데 항상 이렇게 주식을 매수할 때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매도도 같이 주문을 넣습니다. 자동 매도 주문을 넣는데 그래서 목표가는 13,500원이에요. 작년에 목표가는 16,700원이었는데 이때는 ROE를 한 15 정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한 14로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3,500원으로 해서 매도 주문을 넣어놨고요. 이익 보전 차원에서 1,800원에도 1,800원을 넘어섰다가 13,500원까지 가면 좋지만 가지 않고 떨어져서 1,800원이 다시 돼도 매도되게 하는 게 이익 보전 주문인데요. 1,800원에도 팔리도록 주문을 넣어놨죠. 근데 대부분 이익 보전 주문이 1,800, 500, 1,800원을 넘어서면 그냥 바로 체결이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가
막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800원 넘어가면 이익 보전으로 주문 넣어놔도 그냥 올랐다가 떨어지는 1,800원에 팔리는 게 아니고 오르는 1,800원에 그냥 팔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세웠냐, 그리고 또 왜 매도 주문을 지금 벌써 넣냐, 이거는 매수할 때 아예 매도 주문을 넣는 게 그 심리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매수할 때는 마냥 좋을 것 같고 회사가 막 계속 주가가 막 상승할 것처럼만 생각이 되지만 과연 얼마에 팔 거냐까지도 같이 그때 고민을 하게 되면 이 회사가 얼마 정도까지 오를지에 대한 좀 냉정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니까 아예 매수하면서 매도 주문도 넣게 되거든요. 근데 매도 주문은 13,500원과 1,800원에 넣어놨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는 이따 또 영상 후반부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ROE가 한 14% 정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한 13,500원 정도가 목표가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ROE가 한 13 정도 유지한다고 하면 1,800원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면서 매도도 넣었는데요. 그럼 이제 로젠택배를 인수했다고 했는데 작년 7월에 어떻게 돼가냐. 일단 로젠택배를 한 3,400원 정도에 인수했는데요. 대부분 부채를 추가로 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빚이 차입금이 많이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부채를 가지고 이 3,400원을 물론 여유 현금도 있는 회사지만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로젠택배를 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020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기준 로젠택배 자본 총계가 한 1,400억 정도니까, 그러니까 실제 재산은 1,400억 정도 있는 회사를 3,400억 정도에 인수했으니까 재산 대비로는 비싸게 인수한 거죠. 근데 순이익은 185억 정도 기록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막 많은 건 아닌데 이익을 185억 정도 내는 회사였다. 이거를 3,400억에 인수했는데, 그래서 자산 대비로, 갖고 있는 재산 대비로는 좀 비싸게 인수한 셈이지만 수익 대비로는 185억 버는 회사를 3,400원에 인수했으니까 5.4% 정도 수익률이 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 임대료가 5.4% 나오는 건물을 샀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3,400억을 대부분 빚을 내서 회사를 샀기 때문에 이 3,400억에 대한 이자가 아마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뭐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다. 다만 유상증자나 추가 자본을 투입해서 로젠택배를 인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 크게 막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자본은 그대로 있고 빚을 내서 그냥 로젠택배를 인수했으니까 이자보다는 이익금이 더 크다면 어쨌든 자기 자본 이익률은 좀 높아지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떠냐? 2020년 때는 185억이 냈는데 사실 로젠택배는 이제 상장사는 아니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렇게 뭐 로젠택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고서가 나오는 건 아닌데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 보면 어쨌든 기업 규모가 있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나 이렇게 해서 공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분석 보고서나 뭐 여러 증권사에서 리포트에서도 뭐 로젠택배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꼭 리포트가 없더라도 이 로젠택배를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검색을 하면 로젠택배의 이런 이익 상황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글자를 키워볼까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로젠택배의 202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인데요. 2020년도 22기는 185억 정도 순이익이 났는데 작년엔 221.8억, 그러니까 약 222억 정도 순이익이 나서 재작년보단 작년이 로젠택배의 순이익은 더 좋아졌다. 이익이 더 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회사를 인수한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죠. 원래 185억 정도 버는 회사를 3,400억 주고 샀는데 이익이 222억 정도로 늘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작년에 살 때는 재작년 기준으로 한 5.4% 정도 이익을 내는 회사를 샀다면 올해는 한 6.5% 정도 이익이 나는 회사를 산 셈이 된 거죠. 그리고 올해 예상 이제 이렇게 해서 로젠택배는 그래도 적당하게 괜찮게 인수한 셈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그러면 코엘 패션의 이익률은 어떠냐? 물론 코엘 패션이 아직 지금 1분기 분석 보고서가 안 나왔어요. 대략적인 이제 요렇게 코엘 패션의 대략적인 이제 1분기 연결 재무 잠정 실적만 공시가 됐고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보면 지배기업 소유 지분 순이익 보면 작년보다는, 그러니까 4분기보다는 12.6% 감소했지만 작년보다는 10.8%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순이익은 작년보다 좀 늘었다. 근데
올해는 일단 지금 4월이고 3월까지만 실적을 봤을 때는 순이익은 한 10.8% 늘었다. 그리고 분기별로 보면 작년 4분기보다는 좀 줄었어요. 작년 4분기에 3,373억. 이거는 이제 연결 실적이라서 그 패션 회사, 그 필코 전자에 해당되는 전자회사, 그리고 택배 회사까지 다 포함한 전체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죠. 그 전년 동기는 한 1,062억 정도였는데 그 올해 1분기는 2,811억으로 한 1,800억 정도 늘었죠. 그러니까 로젠 택배를 인수했기 때문에 매출이 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매출은 막 크게 늘었지만 택배 회사의 이익률이 뭐 아주 높진 않기 때문에 이익은 많이 는 건 아니고 한 10% 늘었다. 어쨌든 그 로젠 택배를 인수해서 순이익도 한 10% 정도는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거는 이제 분기별로 쭉 이렇게 써놓은 건데요. 2019년, 20년, 21년 보면 그 2019년도에는 514억 순이익이 났었고 2020년도에는 610억. 근데 2021년도에는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636억. 근데 그 이제 매출 면에서는 이제 작년에 이제 4분기부터 이건 연결 실적이라서 요거는 개별 실적이고요. 회사 자체만 코엘 패션만 따진 거고 이거는 이제 코엘 패션 자회사인 그 로젠택배까지 같이 따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로젠택배의 실적이 4분기부터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1,000억에서 3,000억으로 매출이 3배 는 것처럼 분기 실적이 3배 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년 4분기에는 이제 로젠택배의 매출이 포함되면서 순이익이 매출이 크게 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로젠택배의 이익률이 크진 않기 때문에 순이익의 증가폭은 크지는 않다. 그래서 3분기 121억에서 178억으로 좀 늘어나긴 했지만 크게 늘어나진 않았다. 그리고 1분기에는 근데 이게 그 코엘 패션은 패션 회사라 그런지 특히 언더웨어 쪽이 많아서 매출이 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뭐 계절 영향이 크진 않더라고요. 뭐 크게 뭐 겨울에 많이 팔리고 여름에 많이 팔리고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어찌됐든 분기별 실적을 보는데 작년 1분기보다는 한 10% 정도 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목표가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아까 여기서 봤듯이 그 이제 전체적으로 올해 이제 2, 3, 4분기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작년보다 한 10% 는다고 가정하면 작년에 한 636억 정도 순이익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한 10% 늘어서 700억 정도 순이익을 기록한다고 하면 이제 ROE는 한 14.43% 정도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이제 그 올해 만약에 예상 순이익 700억으로 놓고 보면 PER은 한 9.91, PBR이 한 1.42, ROE가 14.3 이 정도 될 거다. 그리고 자기 자본은 한 4,891억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최근 5년 평균 ROE를 보면 5년 정도의 ROE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18년, 17, 18, 19, 20, 20 이렇게 5년을 보면 그 굉장히 ROE가 높고 ROE가 20 이상 됐기 때문에 5년 평균 ROE는 20.88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5년 평균 ROE는 20이 넘지만 뭐 그 앞으로 계속 ROE를 20 넘게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고 또 그 최근 5년 사이에 그러니까 10년, 7년, 5년 이렇게 볼 때마다 평균을 내서 보면 ROE가 계속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ROE가 훨씬 높았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장사를 더 잘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사업을 잘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이 5년만 또 놓고 보면 이 5년 내에서는 ROE가 계속 줄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은 계속 늘어나면서 26%에서 24%, 21%, 18%, 14% 이렇게 ROE는 계속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ROE가 굉장히 좋았지만 10년 중에서 최근 5년이 특히 좋았지만 이 5년에서는 ROE가 조금 낮아지는 건 약간의 리스크다. 그래서 앞으로 자본이 늘어나는 만큼 돈을 더 계속 잘 벌면 좋겠지만 돈을 버는 거는 조금 늘어나는데 자본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회사 돈은 많이 쌓여가고 있는데 많이 쌓여가는 금액만큼 수익을 더 그만큼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ROE를 지금 14까지 내려왔는데 물론 14도 높은 겁니다. 근데 14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ROE를 14 정도는 그래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왜냐하면 로젠택배도 인수하고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순이익을 늘리려는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회사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물론 본업인 패션업 그래서 이 코엘 패션의 본업인 패션업이 또 잘 돼야겠지만 이런 브랜드들을 잘 관리하고 패션업 매출을 많이 늘려야겠지만 이걸 또 얼마나 늘리는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어찌됐든 ROE를 14 이상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근데 14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2년도에는 자기 자본이 1조 4,593억 원이 될 테고 순이익은 2,043억이 되고 이 ROE를 14 정도로 계속 유지하는 회사니까 PER을 14 정도로 그 적용받는다면 주가는 한 32,300원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이죠. 현재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인 7,830원에 매수해서 32,300원 정도에 매도한다면 뭐 배당 갖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복리 수익률이 한 16%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연 15% 수익률이 목표죠. 그래서 한 복리 수익률이 15% 된다면 매수하고 이거보다 더 높다면 매수해야겠죠. 그리고 한 10% 정도 되는 가격 정도로 올라가면 그 주가가 올라가면 복리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복리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되는 가격이 되면 파는데 지금 13,500원까지 주가가 올라서 13,500원에 사서 10년 후에 32,300원에 매도한다면 복리 수익률이 이제 10% 정도 떨어지니까 한 13,500원 정도를 매도 목표가로 삼고 매도 주문을 넣어놓은 거죠. 근데 그 8,650원을 매수 상한가로 정해놨는데요. 8,650원 이상으로는 사면 안 되겠다. 왜냐면 8,650원에 사서 이제 그 10년 후에 32,300원에 팔면 복리 수익률이 딱 15%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이제 15% 수익률이 목표니까 15% 수익률을 담보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 8,650원이니까 이 이상 사기는 좀 부담스럽고 이 이하로 사야 되는데 지금은 7,000원 팔 때니까 사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ROE를 14로 놨을 때 이렇게 가정이 되는 거고요. 10년 동안 ROE 14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죠. 게다가 지금 최근 5년 들어서는 ROE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ROE를 과연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ROE를 한 13 정도로도 목표가를 세워봤어요. ROE를 14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한 13을 유지한다고 하면 이제 10년 후 2032년도 자기 자본은 1조 3,439억 원이 되고 순이익은 1,747억 정도가 돼서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ROE 13이 되면 10년 후 주가는 25,600원이 됩니다. 14일 때는 32,300원이 될 것 같지만 ROE를 13으로 1만 낮춰도 10년 후 주가는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25,600원 정도 된다. 그러면 그 현 주가 수준이 7,830원에 사서 25,600원이 10년 후에 된다면 복리 수익률이 15%가 안 돼요. 그럼 사면 안 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ROE를 과연 13이 될 거냐 14가 될 거냐도 사실 중요한데 이거를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죠. 회사의 미래의 실적까지도 안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회사가 꾸준히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로젠택배도 인수한 것처럼 다각화하면서 회사를 키우려는 그 욕구가 또 강한 회사다라고 생각이 돼서 ROE를 14로까지 유지한다면 더 높은 가격까지 보유할 수 있을 테고 근데 ROE가 14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13 정도로 놓는다면 좀 더 안전마진을 두는 거죠. 13 정도로 둔다면 사실 6,950원 정도에 매수해야 맞거든요. 왜냐면 6,950원에 매수해야 10년 뒤에 25,600원이 된다고 했을 때 15% 수익률이 되니까 ROE가 13이 될 거냐 14가 될 거냐 이거를 예측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좀 더 안전마진을 둔다면 6,950원 이하로 매수해야 되는데 6,950원까지 주가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또 모르죠. 요구만큼까지 뭐 떨어져 준다면 또 매수하는 거겠지만 그만큼 안전마진을 가지고 어찌됐든 ROE를 13이나 14 정도로 유지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1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작년보다 순이익이 이제 10% 늘어나는 잠정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매 분기별로 작년보다 10% 넘는 순이익을 보여준다면 올해 700억 정도 순이익이 된다면 ROE는 14 정도 유지할 것 같다. 그래서 매 분기별 실적을 또 보면서 ROE 13으로 떨어지진 않는지 또 14를 유지하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 ROE를 한 13 정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1,800원이 목표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800원 정도에 매도할 생각이다. 근데 ROE 14까지 유지한다면 13,500원이 목표가가 된다. 그래서 ROE 13을 유지할 거냐 14를 유지할 거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쉽진 않지만 매번 실적을 보면서 결정해야겠죠. 참고적으로 이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작년 순이익은 이제 2021년도는 600억인데 자기 자본은 1,000억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 왜 이렇게 늘어났나 보니까 작년에 이제 이 코엘 패션이 뭐 대출도 받고 이러면서 여기 보면 화면을 좀 키우니까 거기 보면 이제 자선 재평가 차익으로 한 470억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땅이나 이런 것들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재평가하면서 자본을 늘린 것 같아요. 그래서 땅값이 오르고 했으니까 땅값 오른 거 반영해서 자기 자본이 470억 정도 늘었다. 자산이 늘었다라고 자산을 재평가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익에 포함시키면 포괄순이익은 1,000억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400억을 꽁으로 번 거잖아요.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이익으로 처리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땅값이 오른 거지 내가 땅을 판 것도 아니고 그냥 자산이 재평가된 거지 실제 돈을 번 건 아니니까 일반적인 순이익은 600억인데 땅값 오른 것까지 따지면 이제 1,000억 번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자기 자본이 4,300억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어쨌든 이 자산은 늘어나는데 자기 자본은 늘어나는데 순이익도 늘어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자기 자본만큼 늘어나지 못해서 ROE가 좀씩 낮아지는 추세다. 그래서 ROE가 14를 유지하느냐, ROE가 14를 유지한다면 이제 목표가 13,500원으로 두고 매도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14까지 가지 못하고 13을 유지한다면 1,800원 정도가 매도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코엘 패션은 이제 꾸준히 그 로젠택배도 인수하고 회사를 키우려는 욕망이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지켜볼 가치가 있어 보인다. 근데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지만 이 회사가 얼마까지 주가 떨어지지는 또 알 수 없으니까 조금씩 매수해보고 있고요. 많이 싸진다면 좀 더 많이 매수할 생각이다. 그래서 6,950원까지 떨어지면 7,000원 가까이 떨어진다면 매수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질 것 같고요. 어찌됐든 저는 이제 계속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매수를 했다.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 목표가도 저 개인적인 목표가니까 참고로만 해주시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회사를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어디까지 이번 주말에는 이 예전에 봤던 종목 코엘 패션을 다시 한번 보면서 과연 매수할 만한 회사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중에서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거나 바로잡을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이번 한 주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새로운 한 주도 또 힘차게 시작하시고 요즘 이제 방역도 완화돼서 이제 외출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